안녕하세요. 참포도 나온 병원 재활의학과 장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잘 평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걷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사냥을 하면서 걷고 던지고 다른 동료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사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걷기, 던지기 이러한 활동은 저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었던 거죠. 그만큼 걷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리기나 축구, 야구처럼 많은 스포츠들을 하는 이유가 이런 동작들을 저희가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이 중요한 걷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AI 기술들이나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걷기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방법들이 생겼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행 분석 장비인 뉴로게이트에서 설명드리고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이 걷기 위해서는 단지 다리, 하지 근육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코어 근육과 그리고 이것들을 조절하는 머리에서부터 오는 신경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걷기 같은 훈련들을 계속 해줘야지 이런 기능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술 이후에나 아니면 고령으로 인해서 보행이 힘들어졌을 경우에 폐나 어떤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50%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걷기는 저희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걷기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보행 분석기, 조갑 측정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갑 측정기, 보행 분석기 뉴로게이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번 시연을 해보면서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로게이트 보행 분석기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조갑을 측정하는 장비가 깔창 안에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할 때는 큰 장비가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몸에 이렇게 부착한 어떤 센서들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장비들은 깔창 안에 모든 센서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포터블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AI가 이거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쉽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게 중심점의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걷거나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미세하게 좌우에 움직임이 생기게 되고 앞뒤에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좌우의 균형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여 있을 경우에 무릎이나 발목, 허리 같은 특정 관절에 부담이 생기고 이것들이 질환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조갑 측정기를 통해서 어떻게 의료 환경에서 적용하는지 4가지 정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조갑이 우리 발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분산이 되는지를 측정합니다. 만약에 평발이 있다든지 요족, 아니면 전족부 통증, 아니면 티눈, 아니면 스트레스 골절 같이 어떤 특정 부분에 압력이 높아져서 생기는 질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걸 검사함으로써 발의 어느 부분에 압력이 지나치게 많이 높은지를 파악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교정을 하거나 치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게 중심점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평발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발이 땅에 닿았을 때는 바깥쪽 외측 부분만 닿았다가 내측으로 빠르게 이동이 되게 되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내쪽으로 많이 쏠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내측으로 무게 중심점이 많이 있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점점 외측으로 이동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치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밸런스 평가입니다.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도 좌우에 외측과 내측의 움직임 변화가 크고 특히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나 이제 파킨슨 환자와 같은 경우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고 진폭이 굉장히 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빠른 움직임이 적은 진폭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무게 중심점의 이동 패턴을 확인하게 돼서 이 환자분이 낙상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파킨슨의 약물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전두면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걷거나 뛰거나 한 발로 서는 이제 시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발로 섰을 때 좌우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저희가 전두면 안정성이라 하는데 이것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평발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릎에 외반슬이 있다든지 아니면 골반이 틀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쪽 다리로 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면 달리기나 보행상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이 어떤 보상작용을 나타나면서 어떤 질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한쪽 다리 밸런스를 측정하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좌우 변형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보행평가 결과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행평가지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가장 윗부분에는 저희가 정적으로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저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어떤 좌우 변형이나 앞뒤 치우침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조각 측정을 측정하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반적인 이제 보행 시의 데이터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조각 측정한 것과 그다음에 압력 중심적 이동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압력이 가장 높은 부분이 약간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해서 약간 파란색, 보라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조각이 지나치게 나오면 높아지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 중심점의 변화에 대해서 보는데 저희가 보행 시에는 처음에 뒤꿈치가 닿았다가 그 다음에 중족부, 그 다음에 앞발 첫 번째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압력 중심점이 이동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왼쪽, 오른쪽 걸을 때마다 이제 좌우가 변형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나비 무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변형이 되는데 이것들이 좌우가 잘 맞는지 아니면 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빠른 곳은 없는지 너무 느린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환자분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지 이걸 평가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치료에 접목할지 아니면 운동 재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에 접종했을 때 훨씬 더 치료 만족도가 좋았고 성과도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처럼 저희 병원에서는 뉴로게이트와 같은 이런 최첨단 보행 분석기, 조각 측정기를 통해서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태를 평가를 하고 이에 맞춰서 치료라든지 아니면 운동 프로그램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질환의 진행 과정을 예측하여 맞는 치료를 환자분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분, 파킨슨 같이 어떤 퇴행성 질환 환자분, 어떤 수술 후에 재활 과정 중에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평가를 함으로써 지금 재활이 잘 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좀 더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걷기가 힘들어지셨나요? 아니면 걷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뉴로게이트와 같은 최첨단 보행 분석기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에 따른 올바른 재활 운동을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 참포도나온병원 재활의학과 장재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